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주 관련된 기업을 이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 기업이 굉장히 좀 특이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 기업의 이름은 에어로젯 로켓다인이라고 하는 이제 티커가 AJRD인데 요 기업을 두고 지금 로키드 마틴과 L3 해리스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특이하죠. 모두 알다시피 로키드 마틴과 L3 해리스는 굉장히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국방 기업인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냐? 자, L3 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키드 마틴이 여기다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보이스 워리스,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게 일단 이 제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로키드 마틴이 지금 미국 국방부와 그 다음에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그래갖고 연방 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일을 한 거죠. 어떤 걸 이 일을 했냐? 자, 지금 그 L3 해리스가 이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unfair competition이 된다. 불공정하게 우리가 경쟁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지금 에어로젯 로켓다인이 지금 L3 해리스에 먹히게 되면 자기들이 약간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경쟁적으로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 일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L3 해리스가 지금 현금을 주고요. 4.7빌리언 달러 현금을 주고 에어로젯을 지금 인수하겠다고 언제 발표했냐면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요것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로키드 마틴 역시 에어로젯을 4.4빌리언 달러 주고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FTC, 그러니까 연방 거래위원회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태클을 걸었죠. 결국 로키드 마틴이 에어로젯을 인수를 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L3 해리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도 지금 못했는데 니네가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웃긴 거는 이제 레이시언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로키드 마틴이 이 지금 에어로젯을 인수할 때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레이시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L3 해리스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이유를 좀 보면 여기 지금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자, 로키드 마틴이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29.4빌리언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국방 기업의 1위다. 로키드 마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잉이 있고요. 레이시언이 있고, 그 다음에 L3 커뮤니케이션스, 그러니까 이걸 L3 해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에어로젯 로켓다인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로키드 마틴이 1위의 회사가 얘를 이제 막으려고 했을 때 레이시언이 여기다 태클을 건 거죠. 왜냐하면 1위가 이것까지 먹으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로키드 마틴을 견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L3 해리스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레이시언이 가만히 있다. 왜? L3 해리스가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인수를 하는 게 별로 자기한테 이제 크게 리스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US 세네터가 뭐 상원의원인 것 같아요. 이 워런이라는 사람이 지금 L3 해리스가 지금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인수를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반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뭐 L3 해리스가 4.7빌리언 달러 주고 지금 인수하려고 한다.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L3 해리스가 로켓다인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지금 인수를 하게 되면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그 다음에 보잉이 지금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에어로젯 로켓다인에 뭔가 있는 거죠. 지금 에어로젯 로켓다인으로 뭔가를 받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도 받고 있고 레이시언도 받고 있고 보잉도 받고 있고 심지어 L3 해리스도 뭔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에어로젯 로켓다인에 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뉴스를 봤을 때, 이 기업이 뭔가 있겠구나 한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업 굉장히 괜찮은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얘네들이 웃긴 건 또 뭐냐면 이 에어로젯 로켓다인이라는 이 기업이 심지어 프레젠테이션도 발표를 안 합니다. 2022년도 3분기에 발표했던 자료가 최신 자료고 4분기, 1분기에는 아예 발표 자료를 내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웃기죠. 그 다음에 웃긴 것도 뭐냐면 발표 자료가 꼴랑 12장입니다. 이 12장이 앞에 뒤에 빼고 나면 거의 한 6장 정도만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단촐합니다. 이런 기업 처음 봤어. 이런 기업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라도 좀 봐야죠. 뭘 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2022년도 3분기에 이 기업이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이제 좀 거의 반년 정도 지난 이제 자료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하이퍼소닉스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뭐 전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해자는 이 극초음속 엔진 기술이 엔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추진 엔진, 추진 로켓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자는 이 하이퍼소닉 프로펄전, 그러니까 극초음속 추진 엔진, 여기에 지금 이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을 탐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는 것도 뭐 developing large solid rocket motor, 그러니까 고체 추진 모터가 있는데 요것들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개발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이 회사의 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말처럼 로켓이에요. 그냥 에어로젯 로켓단위, 로켓에 관련된 엔진을 만드는 게 이 회사다. 그래서 크게는 디펜스, 국방 쪽, 그 다음에 크게는 또 스페이스 쪽, 우주 쪽,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엔진을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뉴 프로덕션 패실리티를 만든다. 그 다음에 현재 제조 공장 확장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겠습니까?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이 지금 분기 보고서는 상장 기업이라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최근 자료를 이제 입수를 했죠. 그래서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도 1분기 실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것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얘네들 매출이, 넷셀이 매출입니다. 566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아주 살짝 한 1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YOY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레비뉴는 10% 정도가 상승을 했더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저것 다 빼고 얼마 남았냐?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27.8밀리언 달러의 흑자, 요거 27.8밀리언 넷 인컴이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적자 기업 아닙니다. 흑자 기업이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40년 정도 로켓 엔진만 만들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자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전년도 동기 대비랑 매출이 아니죠. 순이익이 늘지는 않았더라.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토탈 에셋, 총 자산이 2.3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 부채는 1.75 빌리언. 그러니까 어쨌든 부채보다는 자산이 더 많다. 요 정도만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지금 총 차트를 보면요, 엄청 오래됐죠. 196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 언제부터라고 할까요? 2010년도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전체 차트 말고 조금 최근 차트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최근 차트만 보면 2019년부터 2023년도 최근까지의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서 내려오질 않고 있죠. 이게 2022년 12월경입니다. 이 화살표 있는 경우가 이게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L3 해리스가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주가가 내려가지를 않고 여기서 뻗팅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금 L3 해리스가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로키드 마틴도 이 지금 에어로젯을 인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L3라고 이 에어로젯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지금 에어로젯 로켓 따위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인수권은 만약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때가 약간 조금 매수 기회가 아닐까. 지금은 완전 최고점 중에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만약에 인수 무산되고 내려왔을 때 이때 사면은
그나마 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웃긴 뉴스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에어로젯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올라갔냐면 L3 해리스가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으로부터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결국은 L3 해리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에어로젯의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에어로젯이 지금 부품을 대고 있는 로키드 마틴도 있죠. 그 다음에 L3 해리스도 있죠. 그 다음에 보잉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레이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뭔가 필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얘네들이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요 기업은 그냥 조금 눈여겨 보시면 뭐랄까 조금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재미삼아 보라는 건 좀 그렇고 요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있고 굉장히 큰 기술적인 혜자를 가진 기업이 있더라.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 기업 한번 알아봤습니다. 에어로젯 로켓다인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로 줄이고요. 아마 요 기업이 8월 달에 아마 2분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10Q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요거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리뷰를 하든지 말든지 한번 제가 그거를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